자, 가족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오늘은 1월 2일 날 부터 시작되는 이제 시장에 대한 종목 코멘트, 그리고 26년도의 시장 전망, 그런 것들 중심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6년도에도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안정된 종목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건 완벽한 건 아니고요. 저도 공부할 건 공부하고 있고, 또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금융시장 투자 흐름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스톡커피 가족 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주요 이슈부터 잠깐 보시면, 26년도 국장의 목표 지수는 일단 5,000포인트 전후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고객 예탁금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객 예탁금은 87조 3천억 정도가 되고요. 주식형은 208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고객 예탁금이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고객 예탁금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객 예탁금 보시면 87조 3,986억입니다. 9,228억 늘었죠. 그리고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에는 208조 5,773억. 양쪽 사이드 전부 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올해 연말이 가게 되면 이 고객 예탁금 쪽에는 아마 110조 정도 넘어갈 것으로 보고요. 주식형 쪽에는 한 250조 정도가 넘어가는 그런 슈퍼 자금 시장이 국장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26년도 6월 달에 모건 스탠리 지수 편입을 위한 이제 관찰국 대상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우리나라가 여러 번 이 분야에 대해서 진출했지만 편입이 안 됐거든요. 따라서 올해 만약 6월 달에 저희 나라가 신흥국 시장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 지수의 관찰국 시장 지정이 되면 1년 뒤인 내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정식적으로 선진국 금융 증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모건 스탠리 지수에는 세계적으로 한 22개국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싱가포르 이런 나라와 함께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이 되면 금융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국제 자금이 한 50조 이상도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43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98.32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98.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1,490원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정부가 조치를 한 두 가지 취한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은 아마 이제 1,35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예상치를 갖고 있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은 한 1,360원 전후까지 원화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원화 가치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자금 유입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여건은 GDP라든지 여건을 봤을 때는 현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기조가 계속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건은 저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첫 시행되는 한 해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이 여당
발 내용으로 보면 이제 1월 말에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만으로도 올해 국내에 고객 예탁금이나 주식형 자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의 자금은 거의 한 100조 가까이 된다. 합쳐서.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현재 지지율에서 이제 많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우와 나스닥의 지수 관리를 더 잘 하려고 노력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GDP 성장률이 3분기에 4.3이 나왔죠. 깜짝 상승했습니다. 2분기가 3.8이었고, 물론 1분기 때는 관세 파동이라든지 관세가 처음 도입되는 부분 등등 해서 마이너스 0.8로 떨어졌었는데 2분기, 3분기에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있어서 미국의 GDP 상승률은 추세로 보게 되면 좋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 작년도에 미국의 이제 S&P 지수가 연간 토탈로 보면 16.3% 상승했고 나스닥이 20.3% 상승했고 다우가 12.9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시장이 3년 연속 23, 24, 25, 3년 연속 지수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연평균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버겁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 거다. 매우 클 거다. 하지만 상승세는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왜? 전체적으로 소비, 물가, 고용, 노동 이런 것들이 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금리를 인하한 효과도 좀 있고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건을 봤을 때는 미국이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간으로 보게 되면 5 내지 6%. 그러니까 25년도보다 상승률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등락폭이 큰 관계로 5 내지 6%의 상승세가 있을 거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하려고 치면은 미국 시장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이벤트 조정이 크게 왔을 때 그때를 노리는 전략을 보게 되면 아마 연간 그러니까 올해 12월 달 결산을 놓고 보면 한 6 정도, 6% 정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7 내지 10% 하락하는 시장이 온다면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미국의 관심주라든지 S&P 지수에 투자를 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족회원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5개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탑 3로 제시한 종목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 삼성 SDI, 토모큐브 이 세 종목이죠.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편입할 때부터 6만 원 전후부터 이제 이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64만 원대는 무조건 진입해라. 관심 공략이다. 64만 원대는 근데 64만 원도 깨지고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대응하신 분과 대응하지 않은 분이 있는데 아무튼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탑 3에 언급한 이유를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삼성 SDI는 우리 일개 회원님들은 17만 3천 원대 전후가 평균 공략가입니다. 그러면 2차 올해 작년에 10월 달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스톡코피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아마 29만 원 전후에 아마 이제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토모큐브는 1기 회원님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4만 6천 원대 전후, 4만 3천 원대 전후 기본적으로 편입을 하셨을 거고 10월 달 전후에 하셨던 분들은 이제 토모큐브가 좀 주등파가 있었기 때문에 4만 1천 원에서 3만 8천 원 사이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포스코 인터와 현대중공업은 크게 제가 추세로 분산 투자 종목으로 자금을 5억 이상 투자하신 분이 여유 있게 가져갈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자금 여유가 있어서 좀 내가 안전한 종목을 찾고 싶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나도 좋다. 왜냐하면 배당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성장 가치도 어느 순간 훅 올 수 있다. 당장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면 러시아와 종전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불 텐데 거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곡물 창고를 크게 갖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전자업체 빼고는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텔리가 재건 테마로도 좀 분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곡물 가치가 또 부각될 수도 있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우리가 뭐 올해 하반기 한 27년도 중반기에 진입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토모큐브나 삼성 에피스나 3D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약간 이동해도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계속하되 자금 여유가 없으신 분이 구태에 일찍 들어갈 이유는 없다. 하지만 5억 이상 투자하신 분은 분산 투자 종목으로서 만약 5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도 권장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하고 합병된 이후에 시너지가 나올 텐데, 이게 그동안에는 이제 조선주였는데 방산주가 결합된 거예요. 방산주. 조선과 방산이 결합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조선주로 가치로 부각됐는데 지금 방산주로 그 가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목표가는 2, 3년 주기로 80에서 100 정도를 목표가로 본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0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본다. 토모큐브는 올해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본다. 올해 26년도. 뭐 10만 원 가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소박한 꿈이고, 일단 흑자 전환이나 매출 규모를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27년도의 목표가는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본다. 이 가격이 넘어가면 거래량과 분기 실적들을 보면서 대응 전략은 다시 새롭게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삼성 SDI는 가장 나쁜 시기를 지나고 있죠. 이 부분에 삼성 SDI는 26년도 마지막에 39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본다. 원래 제가 이 종목이 얼마 정도가 됐을 때 제가 뭐 월봉 60에서는 돌파할 때부터 분할 매도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먼저 삼성 SDI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차트는 보조지표고, 차트는 그야말로 투자 심리와 이 회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기 위한 기호로 사용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가장 최악을 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6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되고, 올해는 흑자 전환이 다시 온다. 하지만 25년도에는 한 반대로 한 6천억 정도의 적자를 볼 것이고, 영업 손실은 한 1조 1천억 내에 영업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5년도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25년도. 지금 이 종목이 이제 26만 9,500원이 마감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2차전지 섹터가 지금 그 LG발 그 9조 6천억짜리, 그 다음에 4조짜리 계약이 해지가 되고, 그리고 또 LNF가 4조 원 상당의 테슬라의 공급망이 좀 다시 무너지면서 2차전지 섹터가 다시 또 내려앉은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경제방송 중심으로 막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언론 보도에서는 캐즘이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당분간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주가가 슬근슬근 내려 하락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이 종목이 시작했던 가격이 얼마였냐, 삼성 SDI가 24만 2,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가격이 얼마에 끝났냐, 26만 9,500원에 끝났습니다. 그죠? 24만 원인데 목표가를 올렸죠. 최저가는 15만 7천원. 그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삼성 SDI는 가장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건 소신 원칙, 그리고 자금의 안정 운영,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여러분들이 괜찮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 어딥니까? 삼성그룹이 가장 최상단에 있죠.
삼성은 이제 한국 기업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제가 늘 보면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른바 전략기획, 그러니까 미래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고 그룹 전체의 플랜을 짭니다. 전자, 반도체, 바이오, 전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회사는 삼성의 전체적인 이 그룹 기조실에서 반도체, 전기, 휴먼, 로봇 다 그걸 보고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내잖아요. 엔비디아한테 HBM5E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하지 않았지만 실적은 더 좋아졌고 더 각광받는 회사가 됐잖아요. 그게 보여준 게 무엇이냐? 삼성이 갖고 있는 이른바 리서치앤 이른바 연구개발에 대한 성장 가치가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5만 원을 내려왔을 때 이렇게 4만 9천 원까지 빠졌을 때 작년에 24년도에 갔을 때 이 가치를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들 삼성전자 끝났어 힘들 거야 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12만 원을 넘어볼 거라고는 아무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7만 5천 원 갔을 때 이게 황금인 줄 알았는데 4만 9천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12만 원을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7만 원 넘고 그 다음에 10만 원 넘었다가 9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12만 원 올라서는 역량. 이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서 상징하는 부분은 뭐냐? 바로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성장에 대한 R&D를 그리는 힘, 이게 있다. 그래서 이걸 믿지 못하면 주식을 투자 못한다. 그래서 안정된 주식, 자금 규모나 조달에서 기술력에서나 안정된 주식은 성장 가치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 삼성 SDI를 높게 보는 거고, 하나는 이제 최저점 이후 상승 마감. 제가 얘기했죠. 작년도 시작가가 24만 2천 원이었는데 종가가 26만 9,500원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주가가 추가로 하락한다고 치면은 역시 하락 시마다 관심 유지하는 전략 시기가 맞다. 매도가 아니다. 매도가. 홀드하고 보유하는 시기다. 그리고 추세 전환은 갑자기 찾아온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SDI가 제가 이때부터 얘기했지만 여기 올해 10월 달에서 작년 10월 달, 11월 달 초에 이 3주간 사이에 딱 4주간 사이에 주가가 한 21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건 어떤 거였냐면은 지금 이때는 2차 전지 섹터가 다 강했거든요. 특히 이때 나왔던 이야기는 모든 그룹들이 북미의 자동차는 무너졌지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투자가 확 늘고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날 거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북미에서 자동차가 전기차 IRA 보조금을 줄였지만 없앴지만 ESS 분야에서 중국이 퇴출 기로에 있으면서 그 시장을 한국이 대체할 거다. 그런 기대치가 있었잖아요. 그 과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4주간의 사이클이 갑자기 왔다는 거.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때 외국인기가 기관에 들어온 물량들은 거의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27만 원 언저리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 사이클이 온다고 치면 26년도 어느 시기에 이 사이클이 한 번 또 올 겁니다. 물밀 같은 사이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지난 12월에 나왔던 이야기는 캐즘이 다시 왔어.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ESS 갖고는 부족해. 전기차 회복 없이는 부족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CATL과 비아드는 캐즘이 없잖아요. 우리만 캐즘이잖아요. 우리만 캐즘. 그러니까 중국의 CATL이나 비아드나 EV는 캐즘이 없는데 왜 우리만 캐즘이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이 배터리 시장에서 미래 트렌드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이제 LFP 시장이 팽창한다는 걸 모르고 너무 고가 제품에 올인하다 보니까 우리가 폭넓은 시장을 놓친 거예요. 다시 그 시장은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의 갭은 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홀드하는 시기다. 그리고 버티는 시기다. 그렇게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 지난번에 이날이었죠. 지난 이제 수요일이었던가요? 12월 29일 날 최저가가 26만 6,5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종가는 26만 9,500원입니다. 연말 종가가. 아마 삼성 SDI는 26만 9,500원 이 가격대가 가장 저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인내할 시간이고 버티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톱3 SDI, 토모큐브, SP홀딩스 이 세 종목인데 두 종목을 갖고 있다. 토모큐브하고 SDI 갖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자금 규모가 1억 미만 투자하신 분은 그 선상에서 대응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또 기회가 올 겁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막 팔았다가 이 종목 같은 저런 쪽 갖다 하지 마시고 SDI 갖고 계신 분은 좀 내가 좀 두 종목밖에 없어. 그러면 두 종목 선에서 대응을 하시고 거기서 수익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자금 여력이 있어서 세 종목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 선상에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삼성 SDI는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추세 전환은 갑자기 온다. 그리고 삼성 SDI의 슈퍼사이클은 27년도 초입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저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증권사 리포트에 다 전체를 뜯어봤을 때 나와 있던 데이터. 그리고 삼성이 투자해놨던 플랜이 계획대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실적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런 것들을 꼭 고려하셔서 투자 포인트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토모큐브는 작년에 시작했던 가격, 1월 1일 시작가는 15,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종가는 51,000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족 회원님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토모큐브의 25년 종가가 55,500원에서 51,000원 사이를 예측하는데 그 안에만 끝나면 좋겠다. 근데 제 예측대로 끝났습니다. 자, 토모큐브의 이제 차트를 한번 먼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토모큐브의 차트를 보시면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51,000원에 끝났죠. 연간 지수로 보게 되면 작년에 이제 15,200원이 시작했고 보시면 이 상승 파동 사이클이 있잖아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근데 이 보면 잠깐 N자형 파동을 지금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봉 패턴이고 주봉 패턴도 역시 가장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고요. 월봉 패턴을 보시게 되면 꾸준한 계단식 상승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패턴을 보게 되면 추세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월 차트에서 63,900원 갔다가 51,000원에 끝났는데 긴 윗골이 나왔죠. 이제 이것은 매물대를 잘 받아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월봉에서 보시면 이때도 역시 윗꼬리가 나왔고 2달 횡보한 다음에 장대고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쭉 나오면서 있었는데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장대봉이 이때 가격이 25,000원에서 한 4만원대 왔는데 지금 넉 달째 기본적으로 윗꼬리를 보면서 매물을 받고 있는 걸 봐서는 적어도 1월이나 2월이나 3월 중에 장대 양봉 하나 나올 수 있죠. 그럼 그 장대 양봉은 다시 나온다면 65,000원 정도가 장대 양봉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내다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기술적 지표는 이렇게 봤고요. 작년 매출액은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105억에서 110억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이제 아마 3월 초가 되면 이제 결산 실적을 내니까 그때 2달 뒤면 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좀 파악을 해서 12월 달에 생물 현미경이 매출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수출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관세청 지표를 통해서 한번 추정치를 또 파악을 해서 가족 회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올해 목표는 흑자 전환이고요. 160억 정도가 BP를 맞추는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160억을 넘어가게 되면 비용 지출 다 월급까지 다 빼고도
흑자를 낸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보기에는 올해 180억 정도가 매출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토목큐브의 매출의 한 65%는 해외에서 나옵니다. 국내 매출은 35밖에 안 돼요. 결국 수출과 해외 시장 개측이 토목큐브의 이제 가격 실적을 결정짓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참고해야 되고요. 올해 신제품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HT-X1 Max라는 장비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세포의 거대 조직 고속 촬영하고 분석하는 기술인데 이것은 미국이 이제 올해 오가노이드 그러니까 동물 실험 금지법 신약을 만들 때 동물 실험 금지법이 곧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앞두고 있잖아요. 상원 양원 다 통과됐기 때문에 서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오가노이드를 통한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큐브 같은 이 세포 검사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시장을 대비해서 내놓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물실험 금지법을 서명했다. 그게 뉴스에 알려진 시점에 아마 토목큐브의 주가가 한번 출렁할 수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가노이드가 이슈화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움직일 겁니다. 또 하나는 증권사들이 토목큐브를 매우 관심 있게 하고 있고 역시 계속 리포트를 내고 있다는 거, 리포트를 많이 낸다는 거 그런 거 봤을 때는 역시 추세는 전환됐고 글로벌 테크니컬 기업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올해 신제품 또 하나는 이제 산업용의 계측 시장에 진출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2가지가 있는데 HT-T1이 있고 HT-R1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검사 장비에 진출한다는 거고 하나는 반도체 웨이퍼, 디스플레이 패널 미세먼지 검사를 진출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하나도 매출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 검사 장비에 신축하는데 저게 이제 제가 파크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파크 시스템이 7년 전에 상장했는데 상장했을 때 가격이 한 6,700원 전했는데 작년 말 한 23만 원에 마감됐다. 그러니까 7년 내지 8년만 사이에 주가가 한 30배 이상 올라간 거죠. 토목큐브도 파크 시스템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파크 시스템은 이제 광학 현미경 회사인데 반도체 불량품 검사하는 그 광학 현미경을 만들어서 그걸 산업용으로 만들면서 그 매출액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유리기판과 웨이퍼에서는 특히 유리기판에서는 이 홀로토모그래프, 토목큐브 장비밖에 없어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계측 장비로 들어갔다고 치면 이게 이제 26년도 3분기 이후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27년도부터는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 그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아직은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반도체 바이오 회사 중에서 이런 테마주들이 있죠. G2G 바이오, 큐리옥스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 이런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큐리옥스 바이오라든지 에임드 바이오라든지 G2G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하고 토목큐브는 좀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토목큐브는 재생의학, 그러니까 의학을 보조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아까 큐리옥스 바이오 이런 사람들은 바이오텍입니다. 신약을 만드는 전달 물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큰 카테고리는 바이오에 들어가지만 근본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이 다르다. 그래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토목큐브가 좀 민감도는 좀 낮죠. 하지만 한번 시장이 열리게 되면 꾸준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신제품, 산업용 계측 장비에 진출했는데 이게 이제 신제품이 나와서 계약건들이 반응이 나타나면 매우 좋은 시그널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가 이제 5만 1,000원에 끝났으니까 지금 이제 사이클로 보게 되면 지금 63,900원 갔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의 모양을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이런 모습 보이시죠? 올라가면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약 2주 연속 윗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윗꼬리가 나온다는 것은 차익 매물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차익 매물. 그런데 여기 보시면 12월 63,900원 갔다가 계속 이제 음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5만 원대 전후부터는 하락 지지가 딱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윗꼬리. 이 부분은 매도 물량을 받기 때문에 윗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쭉 빠졌을 텐데. 그리고 토목큐브의 그동안 1년 동안 사이클을 보시면 항상 한 번 세우고 또 기본적인 매물 차익을 거치고 한 번 세우고 매물 차익을 거쳐요. 근데 아마 토목큐브는 이제 갈수록 물량 평준화가 돼가지고 아마 나오는 매도 물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매물대를 잘 받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토목큐브의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잘 버티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또 재무구조가 또 안전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갖고 있는 캐시가 한 303억 정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재무구조 부채 비율은 20%가 채 안 되고, 그래서 안정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토목규모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핵심주로서 추천한 이유, 언급한 이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의 차원에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에피스홀딩스 좀 늦게 저희가 진입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이제 64만 원 전후에는 관심 공략했으면 좋겠다. 제가 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냐면, 제가 제가 가족 개원은 리딩은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종목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이런 리딩을 하게 되면, 한 달 회비가 기본 100만 원 이상 받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한국경제TV나 MTN 같은 데 할 때 그냥 시황방송, 뭐 종목 추천하고 그래도 한 달 회비가 50만 원 이상 정도 하거든요. 아는 사람은 70만 원 이상까지 가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비만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가족처럼 편하게 안정되게 투자를 즐기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딩을 하지 않는 거고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따로 갖고 계세요. 나는 이 종목 살 거야. 이 종목 살 거야. 얼마에 팔 거야. 살 거야. 이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팔고 또 알아서 사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제가 제 의견을 드린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늘 여러분들이 내린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올해 매출액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가 매출 1조 7천억 정도 예상합니다. 영업이익은 5천억 정도 예상합니다. 순이익은 4,500억에서 5천억 예상하고 있어요. 내년도 올해도 매출이 10에서 15% 성장을 해서 매출이 한 1조 8천억에서 8,500억, 영업이익은 6천억 내외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과 영국에서 바이오시밀 신약을 출시했어요.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키트루다라는 항암제를 지금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28년도 11월 달에 글로벌 특허가 끝났는데 이게 6, 7, 8, 한 2년 반 남았네요. 그 시장에 이제 가장 퍼스트 무버로 진입을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그때 되면 키트루다 시장이 50조인데 이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올 거다. 그래서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시간이 갈수록 오래 지나고 27년 지나면 이 키트루다의 진입 시기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지금 74만 원 됐잖아요. 유통 물량 25%밖에 안 되죠. 외국인이 한 6.1% 갖고 있는데 25%인데 한 24로 줄었어요. 기관이 들어오고 앞으로 외국인들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유통 물량은 2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지고 있으면 멀리 가라. 그렇게 하는 거고, 아무튼 저는 이제 올해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일단 1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고, 물론 제가 얘기했지만 수급이 좌우이기 때문에 주가는 술렁술렁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삼성 SDI든 토목큐브든 앱스홀딩스든
다 안정된 회사잖아요. 상장 가치가 분명하고 갈 길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이 있고. 그래서 안정된 회사에 좌우 흔들림에 자꾸 쏠리면 샀다 팔았다 하면은 또 재매수하더라도 수량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나중에 이제 매매 기술을 제가 알고 있는 매매 기술에 대해서 그것만 한번 강의를 한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자꾸 스텝이 꼬인다. 세상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그 흐름을 꼭 감안하시고 제가 얘기하지만 은행 이자의 5배 이상을 번다고 치면 대박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억을 투자하면 1년에 은행 이자가 한 300만 원 채 안 돼요. 한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은행 이자가, 순수 이자가. 240만 원도 될까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1억을 투자해서, 은행에다 1억을 투자해서, 연간 이자율이 0.25. 그건 250만 원이네요. 250만 원 소득세 0.15 빼면, 그러면 한 215만 원 정도가 이자입니다. 그럼 1억 투자해서 5배 넣는다고 치면은 한 1,100만 원 정도 벌면 5배 수익 낸 거잖아요. 이걸 기본적으로 5년 한다고 치면 5천만 원 이상 번 거거든요. 여러분 5년 동안 5천만 원 적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주식시장에 오게 되면 이렇게 1억 갖고 5억만 들어버리려고 그러시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 그리고 1년에 은행 이자의 5배 이상을 벌겠다는 목표를 하다 보면 파동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여러분 소신의 원칙을 대응하면 반드시 좋은 기회 온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삼성 에피소드 자회사 에피스 넥스랩이 27년 전후에 비만약 시장에 아마 이 부분을 론칭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나오기로는 미국이 일라일리한테 이 비만약,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만약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유고비 같은 살 빼는 약들이 지금 다 이렇게 줄사지잖아요. 그런데 먹는 약으로 해가지고 이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일라일리에 대파는 그런 뭐 기술을 갖고 있거나 그런 이제 바이오텍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알테오젠 같은.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성장주인 거죠. 성장주. 그래서 앱스홀딩스도 멀리 보면 28년도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셔서 이벤트 조정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회원님들한테 제가 이제 이벤트 조정을 노리라고 그러는데 이 이벤트 조정이 뭐냐? 주가가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아무 이유 없이 출력할 때가 있어요. 차익 매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7만 원 갔다가 5만 원 빠졌을 때 이게 이벤트 조정이죠. 회사의 가치는 큰 문제 없고 갑자기 실적이 이렇게 좀 둔화돼서 떨어졌을 때 이게 이벤트 조정이죠. 그걸 두려워하고 에이 잘라버려. 그럼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더 사는 거죠. 그러면 단가가 낮으면서 올라가는 거죠. 워렌 버핏은 투자 전략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들을 잘 맞추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이 4가지가 내용이 되죠.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성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바이오에피스의 매출이 뭐 1조 7천억, 2조 나오고 그러면 아마 에피스 홀딩스도 자본금이 이제 적으니까 670억밖에 안 되니까 배당하겠죠. 배당 가치도 구분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이오에피스의 매출이 100% 에피스 홀딩스로 잡혀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실적 있잖아, 실적. 바이오에피스는 상장사가 아니니까 에피스 홀딩스가 순이익 4,500억 나오면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4,500억을 갖다가 이제 배당을 예를 들어서 1,000억만 해도 얼마입니까? 매우 크죠. 그래서 배당 기대 수익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상장 10년 가까이 되는데 배당을 한 푼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주가 연구개발 투자이기 때문에 배당은 쉽지 않은데 뭐 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가의 상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보면 그런 날도 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키트루다가 나오는 시장까지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 자전거. 제가 이제 그 1월 2일 날 데뷔한 전략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지키려고 하죠. 언제 영상 전략 올리겠다. 가급적이면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족 회원님은 제가 이번에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죠. 제가 뭐 그렇게 막 올리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딱 한 분이 가입하셨어요. 베풀님이라고 아이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분 가입하셨는데 현재 가족 회원님은 지금 25분 계십니다. 근데 목표는 제가 한 40명 선을 상한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집했을 때 10명 안팎을 전으로 보고 있다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무리하지 않고 가치를 느끼고 가입하신 분들은 같이 하고, 그리고 또 꼭 가다 보면 또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 가족 회원들을 더 빨리 알면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중하신 분들은 늘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이제 운영하는 스톡커피 유튜브 채널은 작년에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그 5월부터 제가 조금 이제 콘텐츠를 좀 올리기 시작했는데 8,300여 명의 구독자가 됐고요. 26년도에는 올해 한 3만 정도의 구독자를 갖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재테크도 가겠지만 건강, 그다음에 여행, 그리고 정보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콘텐츠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또 굉장히 건강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건강 관리라든지 체력을 어떻게 유지할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정보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 26년도도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투자의 그 세계에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 저는 또 그 과정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가족 회원님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시간 나는 대로. 그래서 26년도에 전략을 세울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계속 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5만 원 전후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부분은 자금이 좀 5억 이상 투자하신 분이 제가 멀리 보고 안전주를 본다고 치면은 배당 수익과 주가 차익을 본다면은 이제 조금씩 5만 원 이하 때는 사두는 것도 좋다. 근데 기존의 에피스홀딩스나 토목큐브나 SDI를 팔고 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고도 분산 투자할 여력이 있을 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만 원 이하가 되면 그때는 이벤트 조정으로 보고 분할로 조금씩 사두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새롭게 올해 한 해 또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